사람들은 각자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후회는 사소한 것부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고통을 주는 것까지. 살아가는 것은 후회의 연속이죠. 이 후회들이 제가 죽으려고 한 이유였습니다.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후회투성이었습니다. 카페를 하던 민영과 결혼했어도 지금보단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대학 시절 제 인생 그 자체였던 밴드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유명한 보컬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니면 어린 시절 수영을 관두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거창한 고민들이라면 수의사 수진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었어도 좋았을 겁니다. 이젠 너무 늦은 고민인 걸까요? 저는 새어드는 빛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책, 높게 쌓인 수많은 책들이었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사후세계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서관은 자정에 제대로 문을 연단다. 오랜만에 보는구나. 사서복을 입은 노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저보고 꿈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꿈을 쫓지도 못했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 망쳐버렸다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일을 되돌릴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겠니? 이 도서관에는 서가가 끝없이 이어져 있어. 책들에는 내가 살 수도 있었던 인생들에 대하여 적혀 있단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기회인 거야.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곳이 자정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정의 도서관에서 후회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언제니? 저는 책을 받아들며 떠올렸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조그마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민영의 남편입니다.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삶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스스로와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영은 카페의 문을 닫고 나면 집을 나서 밖에서 휴식을 취하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가끔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외박을 하는 일도 꽤 자주 있었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이 고된 일이기도 했고 어쨌거나 민영과 저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오늘도 민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신나게 놀고 있는 모양이죠. 저는 애써 불안감을 지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카페에 출근한 민영이 식탁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민영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 판도라의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민영과 믿음의 증표로 서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가장 잔인한 형태로 배신당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서 빨리 찬장에 있는 항우울제를 찾아야겠습니다. 저는 약통을 찾았습니다. 항우울제가 필요했습니다. 항우울제? 이곳에 저도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언제부터 민영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눈치챘었던 걸까요? 이곳에 저는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거나 저는
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악몽을 꾼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삶이 악몽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그보다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너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단다. 죽으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지. 내가 원하는 만큼 너의 가능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나는 사실 내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단다. 저는 인형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을 자주 후회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오순도순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삶 속에서 저는 불행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 삶은 결국에는 불행할 예정이었을까요? 제가 고민에 빠져 있자 할아버지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렴. 아직 책들이 많이 남아있잖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산더미처럼 많은 후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꽤나 실력 있는 수영 선수입니다. 지금은 곧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에게 운동선수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시며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영이 좋았습니다. 사실 제 재능은 어중간한 수준이었습니다. 재능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 재능으로는 최고가 되기는 힘들었습니다. 3등 수준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수영이 좋기도 했고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다 보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선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저와 자주 연락하는 사촌 형은 그러다 몸이 상할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조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수영장에 향했습니다. 선발전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상기하며 수영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어렴풋이 저는 부모님이 왜 제가 수영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중간한 재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재능도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수영을 포기했을 텐데요. 이젠 됐습니다. 저는 항상 깨달음이 빠른 듯 하면서도 느렸으니까요. 등수를 매기자면 한 3등 정도 이려나요? 저는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정의 도서관에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을 책 속에서 보냈기 때문이겠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삶도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끝이 좋지 않았을지언정 좋아하는 수영을 하며 살던 삶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밴드 보컬입니다. 처음에는 대학 동기들끼리 취미로 만든 동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같이 노래하고 연습하고 축제에서 소소하게 노력의 결실을 선보이는 삶. 저는 이 삶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삶에서 대학을 졸업하며 밴드 활동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구해야 할 시기였고 밴드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저와 친한 사촌 형은 이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형은 저에게 항상 재능이 있다고 말해왔고 대학을 졸업하면 정식으로 밴드 보컬로 데뷔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저는 이번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 데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유명한 밴드 보컬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 동업자이자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형과 술잔을 나누며 축하하고는 했습니다. 형은 저를 필두로 연예기획사를 차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삶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형도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팬들도 있습니다. 물론 노래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형이 수심이 깊어진 표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형한테도 형 나름의 고민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어느 순간 형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을 봐도 형에 대한 소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뜻밖의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서울경찰서 경위입니다. 님 지인 맞으시죠? 아, 네, 맞는데요. 잠깐 서로 와주시겠습니까? 경찰관에게서 받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함께 발견된 유서와 형이 처했던 상황을 토대로 사인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형은 저에게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죽음을 온 힘을 다해 조사했습니다. 형은 마약에 손을 대버렸고 형의 직업을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은 사실 명예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저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은 원래 제 삶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이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을 빼앗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한 삶이었지만 저는 그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이 뒤로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도 했고 운동선수가 되기도 했으며 운전기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모르는 선택을 거친 후 저는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많이 놀란 모양이구나. 도서관이 불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삶에 대한 의욕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삶들은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후회의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뭐라도 달라질 거라면서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삶은 고질병행인걸요. 이젠 됐어요.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꼭 봐줬으면 하는 책이 있단다. 이번 삶은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에서 비롯됐죠. 이웃에 사는 수의사인 수진이 저한테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어떻냐고 물어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추운 겨울, 저는 제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겸 수진의 집 앞에 눈 또한 쓸어주었습니다.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수진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바쁘면 대신 치워달라는 농담을 던지면서요. 수진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임시보호하던 길고양이를 입양한 것이 옆집에 살던 수진이었으니까요. 수진은 그 무심함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웃집의 눈도 치워주고 생색조차 내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요. 저는 수진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수진은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사랑했고 아이들은 귀여웠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도 유명한 가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삶이 행복해질수록 슬퍼져 왔습니다. 이 삶이 시작된 시점엔 이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과 사귀고 결혼한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선 삶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는 책들 속 삶은 진짜 제 삶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수진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눈을 치워준 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들을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죠. 저는 잠자리에 들며 수진이 행복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수진이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사랑한 제가 돌아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도서관은 자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책들 속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후회했던 선택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꼭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영 강사든 안전요원이든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많았습니다. 가끔씩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법인 모양입니다. 또 저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인류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 삶이 더 이어졌더라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보컬리스트가 될 수 있었을지도. 그리고 행복은 위대한 선택이 아닌 사소한 한 걸음에서 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또한 어떤 후회가 남더라도 삶은 제가 직접 한 선택에서부터 비롯되는 법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삶은 이미 진정한 제 삶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이상 남은 책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불타버렸고 책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책 한 권이 남아있잖니. 이 책의 결말은 아무도 몰라. 너도 나도 알 수가 없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말을 내보는 거야. 어때? 갑자기 죄송한데 커피 한 잔만 하시겠어요?